인천여고학지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요 시간 정도에 대략 한 6시 여러분들 퇴근 시간 가까운 요 시간 정도에 그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트렌드에서 꼭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들,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핵심 종목의 핵심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해설을 하고 전망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핵심은 플랫폼,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NHN, 도전비전, 아프리카TV, 최근에 또 카페24와 코리아센터, 웹캡시, 플리토, 줌인터넷까지 갈라나요? 플랫폼이 뭐냐라는 것은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플랫폼은 기차의 플랫폼을 생각하자. 옛날에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역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곳을 우리가 플랫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에서 기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내리고 사람들이 타고, 다시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 플레이스, 지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다 그런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이 내리고 타고 많이 모이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플랫폼이라 그런다. 그 플랫폼에서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일어나고 우연히 발생하고 만나고 이런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 것이 플랫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이 좀 더 확장돼서 이제 바이오의 플랫폼이다 그러면은 어떤 기술을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이 여러 가지로 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플랫폼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플랫폼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갖다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그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 기반이 되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근거지라든가 어떤 플레이스라든가 이런 걸 플랫폼이라 그런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플랫폼, 이렇게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를 들면 알 수 있겠는데, 네이버가 원래는 포털이죠. 뉴스에 검색을 하고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포털, 그런 포털의 개념이었는데, 그 포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이버에 모이다 보니까 그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 우리가 거기서 쇼핑도 하게 되는 거고,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쇼핑도 하게 되고, 어떤 연구자료를 검색해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뭔가를 남에게 주고 싶어서 내용을 연구해서 올리고, 그 내용을 또 우리가 받으면서 또다시 새로운 남한테서도 얻고, 이런 어떤 카페 기능도 그렇게 비슷하죠. 카페.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인간의 어떤 직접 활동이 모이는 곳, 이렇게 의미하면 됩니다. 옛날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화가들, 그런 화가들이 르네상스 시대 때 피렌체에 많이 모여있었다 그래요. 약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그게 모여 있었는데,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 있으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문의 부흥, 르네상스라는 게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우수한 중세를 깨고 현대로 넘어오는 그 근대 사회가 생성된 어떤 문화적 기초, 이게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생기기 시작했다. 어떤 피렌체라는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왜 플랫폼이고, 또 그런 이제 플랫폼, 요즘은 이제 바이오에서도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플랫폼 기술이 되는 알테오젠이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플랫폼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수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개발된 신약 하나를 수출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플랫폼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그 기술 수출이 굉장히 의미 있고 고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카카오, 네이버, 카페24, 코리아센터, 요 4가지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심층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카카오 오늘 뭐 아시죠? 오늘 급등을 해가지고 역사적 신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고가는 작년 고가는 27만 9,500원이지만 그러나 장마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늘이 최고의 고점 27만 4천원입니다. 카카오가 최고의 역사적 최고가로 마감이 됐고요. 또 네이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오늘 역사적 최고가로 마감이 됐는데 무려 8.22% 올라와서 27만원 이렇게 주가 많이 올라온 이 종목이 이 시점에서 어떻게 또 이제 8.22%나 올라갈 수 있을까? 요게 이제 네이버의 매력이고 잠재 가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다. 이런 이제 주가가 상당히 올라와 있고 경제가 안 좋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와중에도 네이버는 왜 나홀라 독주를 하고 있는가? 카카오는 왜 독주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왜 양매수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 어떤 것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겠다. 자, 네이버도 오늘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이 카카오를 28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들 강력 매수가 들어왔는데 무엇이 카카오나 네이버의 강력 매수를 만들게 하는 이유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자. 참 네이버 카카오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엊그제도 제가 이제 카카오 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카카오 M이 뭐냐 하는 건데 일종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카카오 M이. 근데 엔터테인먼트인데 카카오 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웹툰이라든가 소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스토리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웹툰에서 소설로, 소설에서 또 만화로, 만화에서 드라마로, 만화에서 영화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카카오엠이 더불어서 소위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잘 아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가장 요즘 최근 들어 뜨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가장 뜨는 회사 스튜디오 드래곤 회사가 요즘 가장 뜨고 있죠. 가장 뜬다기보다 주가가 하여튼 상당히 평가를 받는 그런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시가총액이 2조를 넘어가거든요. 또 CJ ENM 2조 4천억 스튜디오 드래곤 2조 3천억인데 스튜디오 드래곤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이해되는 것이 카카오 M이다. 그래요.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카카오다 그러면 카카오 SNS잖아. 카카오 뱅크라는 것도 했지. 그래, 카카오 뱅크에서 이제 카카오 증권으로 넘어가는 모양이더라. 금융 쪽에 많이 확대가 되어 있구나. 이건 우리가 아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페이지, 또 카카오 페이, 금융과 연계된 카카오 페이, 카카오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산되고 있고 카카오 택시라든가 그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카카오 M은 뭔가? 카카오 M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CJ ENM 같은 회사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김수현의 사이코 괜찮아.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이코 괜찮아. 이런 게 그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그런 것처럼 카카오 M도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 또 가수라든가 배우의 이런 이제 집합체 이제 우리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러면은 물론 이제 빅히트가 어떤 가수들의 BTN을 비롯해서 BTS를 비롯해서 가수들의 어떤 기획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가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곡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전부 하는 그런 식이죠. 마찬가지로 CJN도 그런 모습인데 이 카카오 M은 그런 가수들의 기획사, 배우의 기획사, 나아가서 제작, 또 배포는 아직까지도 제작 이런 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카카오 M이. 그리고 다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카카오에서 나온 얘기들이 카카오 N도 이제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또 카카오가 쇼핑 쪽으로도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죠. 선물하기 위해서 지금 더 계속 발전해서 카카오 요즘 뭐 하냐면은
우리가 홈쇼핑이 있는데 카카오 쇼핑이 있다. 홈쇼핑은 뭡니까? TV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TV 채널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상품을 설명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지금 전화하십시오. 얼마 할인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홈쇼핑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카카오 쇼핑, 그러니까 TV 홈쇼핑이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온다. 모바일로 옮겨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카카오에서 지금 앞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카카오의 그 성장 영역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또 우리가 카카오 모빌리티라 그래서 뭐 택시라든가 공유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죠. 렌트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또 카카오의 M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엔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음악 서비스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가서 엔터테인먼트로도 이제는 이제 웹툰, 소설, 이런 웹페이지의 소설, 웹소설, 이런 쪽에서 이제 점점 발전해서, 드라마로 가서 영화로 가고, 이런 식으로 또 홈쇼핑까지 가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예전에는 TV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TV에서 모바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런 어떤 그 플랫폼 역할, 그런 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엄청의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카카오 100만원 간다, 네이버 100만원 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장하다 보면은 그 성장의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빅브라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카카오 네이버의 무한한 성장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 네이버가 급등을 한 이유다. 제가 뭐 네이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는데, 조금 더 뭐 자세히 보자면은 뭐 그런 거예요. 좀 뭐랄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아시아의 메가 플랫폼, 아시다시피 야후 재팬하고 작년도입니다. 이게 경영통합의 그 MOU를 체결했고, 그래서 제도 홀딩스를 배서 어쩌고 지분이 어쩌고 뭐 이런 게 해서 일본의 그 야후하고 일본의 SNS의 강자 라인하고 앞으로 공동 경영을 하겠다. 이제 공동 경영을 해가지고 쇼핑 강자와 메신저의 1위 업체가 통합하겠다. 그래서 플랫폼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플랫폼의 시너지, 플랫폼을 더욱더 크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죠. 네이버가.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6월달이니까 9월달 되면은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이 네이버도. 그래서 지금 뭐 가치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제 지금 이건 이제 예전에 봤던 가치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이버하고 라인이 네이버의 라인과 야후가 합병을 처음 결정했을 때, 공동 경영을 결정했을 때 플랫폼이 10조다. 쇼핑이 5조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3조다. 또 네이버도 웹툰 있죠. 웹툰이 1조 5천억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또 옛날 얘기예요. 지금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 쭉 보여드리고 있죠. 네이버 소프트뱅크 합정해서 뭐 이렇게 해서 했다. 라인과 야후 재팬이 100% 해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공동경영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이 네이버 파이낸셜에 뭐 베팅을 했다. 이런 거 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아시아의 메가 플랫폼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아시아의 메가 플랫폼이라는 게 그 성장의 끝을 어딘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끝없이 올라가는 네이버의 주가. 그 다음에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 좀 더 강하고 카카오가 좀 약했는데, 카카오는 그 전에 이제 많이 올라왔었죠.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조금 쉬는 중인데, 사실은 인천여우는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좀 조정받길 바랬어요. 어디까지? 23만원까지. 23만원 가면 사자라고 했는데 안 와. 어떻게 됩니까? 사야지 뭐. 그래서 25만원에 다시 사야지.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중간에 카카오 사야 되겠다. 계속 분할 매수하자. 뭐 이 종목에 몰빵해도 좋다. 한 종목이지만 몰빵해도 좋다. 신용만 쓰지 말자. 신용을 쓰면 장기 베팅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신용을 조금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풀 베팅 신용하게 되면 나중에 고생할지 모른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카카오 지금 이제 27만 4천원까지 올라가서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장의 가도를 달리는 그런 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여전히 여러분한테 매수, 보유, 강력 베팅,
최고의 종목,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 삼성전자보다 좋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다, 아마존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플랫폼의 대표 아마존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랑 비슷한 모양이 이제 약간 좀 다릅니다만은 카페24예요. 카페24. 제가 이제 쇼피파이라는 데서 쭉 말씀을 가끔씩 드렸는데, 쇼피파이가 지금 이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쇼피파이. 미국의 아마존이 이제는 성장이 조금 좀 둔해지고 있고, 아마존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쇼피파이의 성장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쇼피파이가 왜 그렇게 급성장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제가 뭐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쇼피파이가 아마존을 이어서 아마존을 대체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종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쇼피파이. 아마존을 대체하는, 아마존보다 더욱더 성장이 빠르다. 이게 쇼피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쇼피파이에 대해서 쭉 좀 이게 이제 좀 길게 좀 볼게요. 길게. 예, 자, 조금 길게 볼게요. 조금 크게 길게. 그래서 1년 차트 볼까요? 1년 차트. 1년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차트. 지난 8월 달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쇼피파이가 원래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 달러입니까? 한 300달러 미만이었는데, 지금 881달러까지 올라왔죠. 우리가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쇼피파이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달에 주가가 250달러, 정도, 350달러,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예, 300한, 이거 300 얼마입니까? 이게 대략 한 300달러, 320달러 정도였죠? 이게 이제 지난 3월달이었는데, 3월달이라 봐야 뭐 석 달 전이죠. 석 달 전에 300달러에서 350달러에서, 지금 881달러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880.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의 뭐 3배는 아니지만 2배 한 반 정도 올라왔죠. 우리가 테슬라 보고 신의 주식이다 그러는데, 지금 쇼피파이는 정말 또 새로운 신의 주식, 신이 점지한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 3월 달부터 석 달 만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쇼피파이 대단한 이제 급등세다 하는 거. 요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그 사업 구조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에서 카페24하고 코리아센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24가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대체 카페24는 뭐 하는 회사인가? 그래서 카페24의 그 형태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형태. 카페24는 뭐 하는 회사인가 하는 건데, 카페24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쇼핑몰의 솔루션. 그러니까 쇼핑몰의 솔루션이라는 얘기는 쇼핑몰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개인이 쇼핑몰 만들려면 뭐 어디다 의뢰해야 되잖아요. 돈 주고 의뢰해야 되는데, 카페24에서는 쇼핑몰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물론 돈 받게 하겠죠.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광고라든가 마케팅도 해준다. 우리가 그런 서비스 해주고요. 그러면서 또 해외에서도 이제 해외 쇼핑몰, 예를 들면 내가 국내에서 쇼핑몰 만들었는데, 요걸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또 뭐 유럽에 동시에 팔고 같이 이제 쇼핑몰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언어를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나라의 언어로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영어로, 독일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동시에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카페24의 어떤 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물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일에서 물건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보내야 되니까 그걸 갖다 결제라든가 어렵죠. 결제, 또 물건 배송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에서 우리가 쇼핑몰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쇼핑몰에서 사는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한글로 서비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구, 역직구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
이 그 카페2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자상거래 솔루션 사업에도 진출하고 패션, 뷰티 뭐 이런 것들, 글로벌 스마트 물류 서비스 같은 것도 동시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카페24하고 코리아 센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카페24가 우리가 무한회선가를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것은 이제 직접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하는 건데, 직접 물건을 갖다가 사게끔 그 안에서 우리가 결제를 하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면 아마존이 일단 돈을 받아가지고 업체에다 주는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카페24는 이런 이제 개인 기업들의 쇼핑몰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관리해주고, 마케팅을 해주고, 물류 배송을 해준다. 좀 개념이 다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쇼피파이인데 그게 아주 급성장하는 쪽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급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념에서 카페24 오늘 주가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장기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카페24. 오늘 외국인 기관들 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리아센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런 형태고, 오늘 수급 자체는 뭐 기관에 매도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매수하지 않죠. 코리아센터는. 그래서 기업으로 볼 때는 카페24가 코리아센터보다 약간 위에 있고, 시가총액도 카페24가 5,300억대, 코리아센터는 3,500억대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결론입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여전히 강력 매수, 강력 보유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고, 더불어서 아직은 확실하지 않죠. 카페24와 코리아센터가 앞으로 미국의 쇼피파이, 원래 쇼피파이가 캐나다 기업인데 그 정도의 급성장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제 차근차근 가면서 매출을 확인하고 성장을 확인하고, 우리 무슨 고객이 얼마나 되는, 빨리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장은 그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확인될 부분이 많은 거고, 반면에 카카오 네이버는 이미 다 확인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확인하면서, 또 실적이 나올 때마다 좋아지는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그러면서 돈 생길 때마다 매수하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진행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의 시장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이야기. 기관과 외국인 여전히 매도해요. 여전히 매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현저합니다. 오늘도 이제 2240포인트, 2140포인트대에서 주가가 등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좀 밀리긴 했지만, 현재 2140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 등락을 하면서 20일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하는 모습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일 정도, 한 2주 정도 21선을 지키면서, 하루 이제 20일 깨긴 했지만 바로 복구됐잖아요. 이렇게 지키면서 행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엄청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22선 지지 행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나라 지수는 결국 위로 가는 거 아니냐, 2200을 돌파하면서 위로 한번 뻗어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정할 수 있겠고, 조금 더 이제 호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경제지표가 확 좋아지거나 이런 어떤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코스피가 급등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훨씬 강한 모습 보였는데, 자, 코스닥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게 알테오젠이죠. 물론 이제 우리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도 좋지만 가장 인상적인 상승을 보이는 게 이제 알테오젠이다. 알테오젠이 오늘 33만 5천원. 이야, 대단하죠. 오늘도 25% 올랐는데, 이제 플랫폼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죠. 알테오젠. 그래서 플랫폼 종목 알테오젠과 비슷한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건 제가 많이 눈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종목들 참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의 급등세, 물론 이제 우리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것도 이제 어떤 플랫폼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오 시밀러가 플랫폼 기술이라 볼 수는 없어요. 알테오젠 같은 것은 어느 하나의 어떤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ABL 바이오가 BBB죠, BBB. 그래서 ABL 바이오가 왜 주가 올라가느냐는 것은, 이것이 이제 BBB라는 어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주가 올라간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랑 비슷한 종목들 몇 개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뭐 펩트론이 그럴 것이다. 오늘 뭐 리포트 보니까 알테오젠의 향기가 난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펩트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얘기들 그 리포트 제목이 그래요. 알테오젠의 향기가 난다. 알테오젠의 향기가 난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어떤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바이오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하는 관점. 그리고 지금 여러 학회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학회가 마감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남북 경협주들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고,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자사주 소각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데 굉장히 좀 어떤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좀 약하지만, 지금 남북 경협주도 그렇고 또 우리 바이오라든가 이런 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거 전기차 같은 거 빼고 나면은 다른 쪽은 이제 그 전통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것은 이제 조정이 끝난다라는 얘기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진자 1일 확진자 수가 지금 16만 명, 17만 명, 18명까지 나왔잖아요. 18만 명까지. 요것이 이제 15만 명 밑으로, 심지어는 10만 명 밑으로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뭐 현대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한국 조선해양이라든가 또 뭐 은행주들 KB금융지주라든가 자동차 현대차라든가 이런 것들의 주가 급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참아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보면서 이 전통주 경기민감주들은 보유하면서 참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요 시간쯤 정도에 꼭 방송해야 될 아이템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서 주요한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건드려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